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사연이 머물다가는 곳 세월 정거장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릴 적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해 보였던 그 어깨가 어른이 되어 다시 바라보니 왜 그리도 작고 처량해 보이는지요. 평생을 자식 앞에선 약한 모습 한 번 보이지 않으려 무뚝뚝한 표정 뒤에 모든 것을 숨겨왔던 사람. 오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늘 멀게만 느껴졌지만 실은 세상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묵묵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졸업식 날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나타난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한 아들의 뒤늦은 고백. 지금부터 그 가슴 시린 후회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번듯한 학사모의 졸업 가운을 걸치니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골 촌놈이 좁디 좁은 자취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이뤄낸 제 인생 첫 번째 성공의 증표였으니까요. 졸업식에는 시골에서 부모님도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전화로 호들갑을 떠셨죠. 우리 아들 졸업식에 가는데 아버지가 장롱에 고이 모셔둔 양복을 꺼내 입으셔야겠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랑스러움보다 가슴 한쪽에 덜컹 내려앉는 불안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양복, 그것은 며칠 전 어버이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사들인 싸구려 개정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맘 먹고 산 선물이었지만 유행은 이미 한참 지났고 아버지의 마른 몸에는 헐렁하게 맞지 않는 그런 옷이었죠. 세련된 양복을 차려입은 친구의 아버지들과 함께 서 계실 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철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끄러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니 저 멀리서 낯익은 두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역시나 아버지의 그 낡고 촌스러운 양복이었습니다. 회색빛이 다 바래고 어깨선은 축 처져서는 마치 아버지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옷이 아버지를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애써 부모님을 못 본 척커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식 내내 저는 아버지와 멀찍이 떨어져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을 소개해달라고 할까봐, 그들의 시선이 제 초라한 아버지에게 향할까봐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흙만 만지고 사신 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소처럼 일만 하셨지 당신을 꾸미는 법 같은 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신 분, 그런 아버지가 왜 그리도 밉고 원망스러웠을까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읍내 장터에 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사계절에 내내 똑같은 작업복에 밑창이 다 달아빠진 구두,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는 법이 없으셨지만 제 손에는 늘 따끈한 호빵 하나를 잊지 않고 쥐어주셨던 분, 그 크고 단단하던 아버지를 저는 오늘 제 부끄러움과 맞바꿔버린 겁니다. 모든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북새통을 핑계로 부모님을 먼저 시골로 내려가시라고 차표를 끊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이번에도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터미널로 향하기 전 아버지는 잠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언가를 숨기는 데에만 익숙하던 그 거친 손으로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꾸러미 하나를 불쑥 내미셨습니다. 이거 졸업 선물이다. 서울 놈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네 아비가 큰 맘 먹고 샀다. 첫 면접 보러 갈 때 이거 입고 가라. 꾸러미를 풀어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번쩍이는 새 구두와 함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비싼 브랜드의 검은색 정장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판더니 고스란히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울컥 차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낡은 양복 안쪽에 달린 해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표였습니다. 그 상표는 며칠 전 제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 처음 사들인 바로 그 옷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준 첫 양복이라 평생 아끼고 아껴뒀다가 아들의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오늘, 이날을 위해 처음으로 꺼내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낡고 촌스러워 부끄럽다 여겼던 그 양복이 실은 아버지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옷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 아무 말고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꾸맨까지 차오른 뜨거운 말을 삼키고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애꿎은 구두 상자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런지 어깨를 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톡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과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벅찬 사랑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그 검은 정장은 지금도 제 옷장 가장 좋은 곳에 걸려있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하던 아버지의 낡은 양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세월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